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압도적인 기술 혁명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단 한 사람의 비전과 몇몇 빅테크 기업의 파괴적인 혁신이 인류의 미래를 통째로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대형 기관 중심이었던 자동차 시장에 전기차를 퍼뜨렸고 무모하다고 여겨졌던 우주 로켓을 쏘아 올린 뒤 다시 지구로 정확하게 수직 착륙시켰으며 인간의 뇌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지구 저궤도 위성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이 연결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혁신의 물결은 도로 위에서 운전자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완전히 상용화 시동을 걸어버린 무인 모빌리티 로보택시입니다. 이 로보택시는 단순히 운전대가 없는 신기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 도시의 시작이자 우리의 일상, 나아가 전 세계 산업 구조를 뿌리째 뒤바꾸는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기존 운전기사가 없는 무인 택시 플랫폼이 하루 종일 도심 거리를 누비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송 비용은 폭락하고 물류비는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승객을 태우는 택시, 물건을 나르는 배달, 심지어 일상적인 심부름 대행까지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가 이 무인 플랫폼 하나로 완벽하게 통합됩니다. 낮에는 인간을 출퇴근시키고 인간이 잠든 밤새 도로를 누비며 물류를 나르는 세상.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와 이동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새로 쓰이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들이 예측한 것처럼 이 시장은 단순한 기술적 과시가 아니라 수백조 원 규모의 새로운 거대 생태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재료를 테슬라 혼자서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테슬라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국내 굴지의 현대차 그룹 역시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을 통해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중심으로 레벨4 수준의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공식 상용화하며 전면전에 참전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의 절대 권력 엔비디아부터 글로벌 차량 공유 플랫폼의 제왕 우버, 그리고 구글의 웨이모와 아마존까지 일제히 로보택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즉, 올해 2026년은 무인 모빌리티 상용화의 진정한 원년이자 거대한 자금이 이 생태계로 쏟아져 들어오는 역사적인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인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던져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 거대한 무인 로봇 움직임의 중심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최근 로봇 공학의 발전 속도를 보면 감탄을 넘어 무섭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최근 중국에서 공개한 로봇손 영상을 보면 사람 손처럼 정교하고 얇으면서도 엄청나게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립니다. 심지어 단단한 돌로 내려쳐도 멀쩡하게 작동하는 내구성을 보여주며 전 세계 로봇 기업들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국내 기업인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 역시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된 로봇 관절과 구동 메커니즘을 선보이며 주가가 연일 고점을 갱신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투자자로서 뼈를 찌르는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수많은 로봇 기업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해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시장을 독식할 기업이 과연 어디가 될지 지금 확신할 수 있습니까? 현 시점에서 그 정답을 맞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테크 기업들이 로봇 하드웨어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각자 따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학에서는 이를 통제할 수 없는 변수라고 부릅니다. 누구의 기술력이 진짜 우위에 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살벌한 로봇 전쟁터에서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완벽한 상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아틀라스 영상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스스로 배터리가 방전되자 충전 스테이션으로 걸어가 배터리를 교체하는 모습이죠. 화려한 로봇손 기술에 비하면 지루하고 재미없는 영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진짜 10배거, 즉 수십 배의 수익을 안겨준 대박 주식들은 언제나 대중이 열광하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뒤편에 숨겨진 지루한 필수 인프라에 있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승리하든 현대의 아틀라스가 승리하든 혹은 중국의 무명 로봇이 승리하든 상관없이 1등부터 100등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무인 모빌리티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예외 없이 100% 탑재되어야만 하는 절대 상수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너지원, 즉 배터리입니다. 왜 대기업들이 목숨을 걸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람 형태로 만들려고 할까요? 단순히 공장에서만 쓸 거라면 바퀴가 달린 이동형 팔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인류가 구축해놓은 이 지구상의 모든 도시, 인프라, 공장의 계단, 운손잡이, 가구들은 전부 인간의 신체 구조에 맞춰져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100% 대체하고 진정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풍요를 가져다 주려면 필연적으로 사람의 외형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밥도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 하며 아프면 쉬어야 하기에 비효율적입니다. 반면 로봇은 배터리만 장착되어 있다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자체가 비교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발하는 것이죠. 따라서 로봇 시대의 핵심은 배터리인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 수준으로는 이 가혹한 로봇의 환경을 전혀 감당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겨울에 스마트폰이나 차량 배터리가 급격하게 방전되어 곤란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액체 전해질 기반 배터리로는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은 극한의 산업 환경에서 오작동을 일으키기 십상입니다.
수억 원, 수십억 원짜리 무인 로봇을 야외 현장에 쓰지 못하고 온실 속 화초처럼 공장 안에만 모셔두어야 한다면 그건 혁신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집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이 로봇이 집안에서 충전 도중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 펑 하고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전제품이 아니라 집안에 시한폭탄을 들여놓는 꼴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목숨을 걸고 절대 터지지 않는 배터리를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밀도와 무게의 전쟁입니다. 로봇은 사람처럼 수많은 관절을 움직여 구동합니다. 만약 배터리가 너무 무거우면 로봇은 자신의 배터리 무게를 지탱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연비가 뚝 떨어집니다. 게다가 무거운 무게는 로봇 원가의 무려 60%를 차지하는 관절 구동 모터인 액추에이터를 빠르게 마모시켜 천문학적인 수리비 부담을 야기합니다. 결국 작고 가벼우면서도 엄청나게 오래가고 화재 위험이 제로에 수렴하는 배터리. 전 세계 배터리사들과 빅테크가 찾아낸 궁극의 해결책은 단 하나,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로봇 산업이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벽한 전고체 배터리가 왜 아직 시장에 깔리지 않았을까요? 공학적으로 대형 대량 생산이 너무나 어렵고 제조 비용이 지나치게 비쌌기 때문입니다. 기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온이 오가는 길이 액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반면 전고체 배터리는 이 부분을 단단한 고체 전해질로 바꾼 구조입니다. 실험실 수준에서 작은 셀을 만드는 것은 성공했지만 고체와 고체 물질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밀착시켜 대형 배터리 팩으로 양산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생기거나 불량이 치솟는 기술적 병목 현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2026년 대한민국 배터리 공급망을 중심으로 이 난제들이 기적처럼 해결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혁신 기술, 즉 음극을 없앤 무음극 기술과 생산 속도를 파괴적으로 끌어올린 롤프레스 공정의 도입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제조할 때 고체 전해질과 전극 사이의 계면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방에서 엄청난 초고압으로 꾹 눌러주는 압축 공정이 필수적입니다. 기존까지는 배터리셀을 물속에 넣고 초고압을 가하는 온간 정수압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셀 하나를 가공하는데 무려 20분에서 30분 이상이 소요되었고 공정 자동화가 불가능해 대량 생산에 최대 걸림돌이었습니다. 품질은 좋지만 비싸고 대량으로 만들 수 없었던 이유였죠. 이를 단숨에 해결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롤프레스 공정입니다. 거대한 초고압 롤러 사이에 전극 필름을 통과시키며 연속적으로 압축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기존 공정으로 30분씩 걸리던 작업을 이제는 분당 15개 이상의 셀을 일정하고 균일한 품질로 찍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산 속도가 무려 10배 이상 수직 상승한 것입니다. 일괄 공정이 필요 없고 컨베이어 벨트를 통한 자동화 라인으로 다이렉트 연결이 가능해 유지비와 제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혁명적인 공정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글로벌 전고체 전쟁에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쥔 기업이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 SDI입니다. 내년인 2027년 양산 및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이미 글로벌 완성차 및 로봇 고객사들과 공급망 세팅을 확정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경쟁사들의 로드맵을 보면 황화물계 기준으로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은 빠른 곳이 2029년, 대다수가 2030년 이후에나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배터리 산업에서 3년의 기술 및 양산 격차는 후발주자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진입 장벽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공산품은 대량 생산 체제를 먼저 갖추는 자가 단가를 인하할 수 있는 경제적 혜자를 누리게 됩니다. 최초로 양산에 성공해 대량 공급을 시작하면 생산 단가가 폭락하고 후발 주자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진입조차 못하는 독점적 생태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이 왜 목숨을 걸고 전고체 세계 최초 타이틀을 노리는지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 스타트업의 전고체 기술에 의존한다는 말도 안 되는 루머가 돌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해외 유망 기업들의 지분을 선점하고 투자한 주체가 우리 기업들이며 전 세계에서 이 복잡한 고난도의 초고압 롤프레스 공정과 대량 양산 메커니즘을 뼛속까지 이해하고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전기차 캐즘이라는 악재 속에서 오랜 기간 주가가 억울하게 짓눌려 피눈물 나는 조정을 거쳤던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이제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그리고 빅테크의 전력망을 떠받치는 트리플 메가 트렌드를 트리거 삼아 단숨에 바닥을 탈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닙니다. 미래 산업 전체의 가치를 밑바닥에서 떠받치는 가장 거대한 플랫폼으로서 2차 전지의 본질적 가치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부각되는 시그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모두가 눈에 보이는 로봇의 화려한 손과 외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는 불확실한 변수에 한눈을 팔고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상수이자 배터리 혁신의 킹메이커 기업들을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바닥에서 정확하게 선점해야 합니다. 전고체의 양산 패러다임을 바꾼 초고압 롤프레스 장비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으로 국내 배터리 3사는 물론 글로벌 탑티어 빅테크의 라인까지 통째로 장악한 압도적 장비 대장주, 그리고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 브랜드인 솔리드스택의 고유 공정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하고
조립 공정 전체를 일괄 수주하는 세계 유일의 턴키 역량을 보유한 숨겨진 보석 같은 기업들. 나아가 전고체 배터리 원가의 핵심을 차지하며 전용 소재를 공동 개발에 납품하는 실적 전환 황제 소재주까지. 밸류체인의 최상단에 위치한 기업들은 2026년 올해 엄청난 주가 랠리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고체 대박 종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당일 주도주 매매로 꾸준히 하루에 한 번씩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당일 주도주 매매는 매일마다 장 시작 후 힘이 좋게 올라가는 종목을 단타 매매하는 정말 매일매일 수익 내기에는 최고의 매매 방법인데,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매일 한 번씩 수익 내는 게 좋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여러 사정 때문에 빠르게 돈을 모아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현재 시장 흐름에 맞는 관심 종목과 분석 관점을 참고용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당일 주도주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당일 주도주 매매는 그날 가장 힘이 좋게 올라가는 종목을 이렇게 맥점에서 잡아 다음 매물대에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수익을 볼 확률이 올라갑니다. 저는 다른 매매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 당일 주도주 매매만 무려 12년을 넘게 해서 나름 젊다면 젊은 나이에 벌써 개인 자산을 원하는 만큼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돈을 모으다 보니 이제는 돈에 대한 욕심은 많이 내려가게 되었고, 저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요즘엔 더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서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당일 주도주 매매로 빠르게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그냥 드리면 재미없으니 지금 바로 아주 쉬운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로봇 배터리에 들어가야 될 배터리는 1번 전고체, 2번 황, 3번 이온, 4번 불산소.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이 영상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제가 영상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폼이 뜰 거예요. 거기서 정답을 체크하시고 공유드리는 정보와 대박 종목을 받으실 연락처만 남기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 어떤 기준으로 관심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지 미리 참고하시고 어려운 시장을 대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당연히 설문 참여는 100% 무료입니다.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퀴즈 정답 맞추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드렸던 히든 종목 기억나시죠? 바로 이었는데 추천드린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큰 수익이 나셨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링크 클릭을 더 늦게 하면 최저점 매수 기회와 히든 종목 추천 기회가 사라져버리니까 늦기 전에 얼른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튼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돈을 불려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를 투자한다면 삼성 SDI는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기술은 연구실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주가는 공장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장을 가장 먼저 준비해둔 회사, 그게 삼성 SDI입니다. 수원 연구소에는 이미 파일럿 라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7년 양산 목표, 말 그대로 날짜가 찍혀있는 로드맵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전고체는 이론이 아니라 누가 먼저 찍어내느냐의 싸움입니다. 토요타가 특허를 1000건 넘게 쌓아도 양산을 못하면 시장은 안 움직입니다. 중국이 자원을 쥐고 있어도 상용 제품이 없으면 돈은 안 옵니다. 그런데 삼성 SDI는 다릅니다. 파일럿 라인, 건식 공정 테스트, 고체 전해질 적용 실험, 이게 이미 현실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이게 차이입니다. 왜 삼성 SDI가 가장 앞서 있다고 보느냐? 첫째, 전략입니다. 삼성 SDI는 그동안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생산량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고부가 가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니켈 함량 높은 고에너지 배터리, 프리미엄 전기차 중심 전략. 그 결과 영업이익률은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높았습니다. 이 회사는 많이 파는 회사가 아니라 비싸게 파는 회사였습니다. 전고체는 정확히 이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급차부터 들어갑니다.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시장부터 열립니다. 이 구조에서 삼성 SDI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둘째, 기술 축적입니다. 삼성 SDI는 황화물 전고체 개발을 10년 이상 이어왔습니다. 전고체 전용 파일럿 라인 구축, 양산 목표 2027년.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닙니다. 설비 투자와 함께 가는 일정입니다. 삼성식 접근은 이렇습니다. 될 것 같으면 미리 깔아둔다. 반도체에서 그랬고 디스플레이에서 그랬고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셋째, 고객사입니다. 전고체는 혼자 못합니다. 완성차 업체가 기다려줘야 합니다. BMW, 아우디 등 프리미엄 브랜드와 이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고급 전기차에 전고체가 먼저 적용된다면 삼성 SDI의 초기 점유율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전고체가 성공하면 누가 가장 먼저 웃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먼저 양산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가 삼성 SDI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2030년 전후 수십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초기에는 소량이지만 기술 표준을 선점하면 단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고체는 에너지 밀도 약 1.5배 상승, 충전 시간 10분, 주행거리 1000km. 이게 상용화되는 순간 전기차 캐즘은 구조적으로 끝납니다. 그때 배터리 업체의 밸류에이션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스크는 없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양산 난이도, 수율 문제, 원가 경쟁력 확보. 전고체는 아직 상용 단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장 먼저 시험하고 있는 회사가 누구냐입니다. 삼성 SDI는 연구, 파일럿, 양산 로드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고체 시대가 열린다면 가장 직접적인 수주는 삼성 SDI입니다. 기술, 양산 준비, 고객사, 전략, 네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은 스토리 단계입니다. 하지만 2027년 양산 발표가 구체화되는 순간 주가는 실적을 선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삼성 SDI와 함께 주가가 움직일 종목들도 같이 보겠습니다. WCP는 전통적으로 분리막 회사이지만 본질은 초박막 필름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코팅으로 기능을 부여하는 회사입니다. 전고체가 과도기 형태로 갈수록 특히 하이브리드 구조나 계면층에서 막 소재와 코팅 레퍼런스가 가치가 됩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황화물계 전고체가 커질수록 핵심이 되는 황화리튬이라는 원료축을 잡고 있습니다. 황화리튬은 황화물 고체 전해질의 출발점 중 하나로 평가받는 소재입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WCP입니다. WCP는 배터리 분리막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와 엮이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단순 공급을 넘어 장기 물량을 전제로 한 협력 논의가 기사로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SDI가 WCP와 미국 시장용 분리막 물량을 전제로 한 대규모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규모보다 신호입니다. 전고체, 반고체, 그리고 전고체로 가는 과도기이든 삼성 SDI 입장에선 북미 체인에서 안정적으로 맞물리는 소재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WCP는 공시에서 지배기업이 더블 유스코프 계열임을 명시하고 있고 특수관계자 거래 규모도 공시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삼성 SDI가 협력 파트너를 고를 때 단순히 공장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그룹 구조, 공급망 안정성, 증설자금 조달 능력까지 같이 봅니다. 그래서 지분 구조가 인수 가능성을 직접 의미하진 않지만 협력 지속성의 기반이 되는 건 맞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전고체는 고체 전해질인데 분리막은 필요 없지 않나? 맞습니다. 완전한 형태의 전고체는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단계적으로 합니다. 초기에는 하이브리드 구조가 섞입니다. 계면, 안정화층, 보호막, 세라믹 코팅 기능성막이 중요해집니다. 결국 돈이 되는 회사는 분리막이라는 단어보다 기능성 필름을 얼마나 표준화해서 여러 플랫폼에 넣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WCP를 전고체에서 보는 관점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WCP는 분리막 회사라기보다 막을 얇고 균일하게 만들고 기능을 코팅으로 부여하고 양산 수율로 승부하는 공정형 소재 회사로 봐야 합니다. 그럼 인수 타이밍은 언제 논리적으로 나올지 보겠습니다. 인수는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소재 부품을 인수하는 타이밍은 대부분 셋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양산 직전입니다. 레퍼런스가 붙고 고객 낙인이 생기기 전에 밸류가 덜 비쌀 때입니다. 두 번째, 불확실성이 해소된 직후입니다. 수요와 품질이 증명되자마자 경쟁사가 붙기 전에 잠그는 타이밍입니다. 세 번째, 공급망 리스크가 커질 때입니다. 지정학, IRA, 현지 조달 같은 압력이 커질 때입니다. WCP가 삼성 SDI 관점에서 매력적일 수 있는 구간은 바로 이 중에서 세 번째와 두 번째가 겹칠 때입니다. 북미 공급망을 안정화해야 하고 동시에 전고체 과도기 제품의 품질 수율 기준을 맞춰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밸류에이션은 숫자보다 프레임으로 보겠습니다. WCP는 전형적으로 기대감 구간에서는 증설, 고객사, 장기 공급 뉴스에 반응합니다. 실적 구간에서는 가동률, 단가, 수율, 원가, 그리고 반복 물량으로 평가받습니다. 즉 지금 체크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삼성 SDI와의 협력 논의가 기사로만 끝나는가? 아니면 라인에 반영되는 반복 물량으로 이어지는가입니다. 다음 대박 종목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전고체가 여러 계열이 있지만 그중 황화물계는 강하게 거론되는 축입니다.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밸류체인에서 자주 언급되는 원료 중 하나가 황화리튬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 황화리튬을 연속 공정 기반으로 가져가려는 그림이 리포트 형태로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전고체는 소재가 흔하면 마진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화리튬처럼 공급자가 제한되면 그 순간부터 협상력이 생깁니다. 리포트 기준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황화리튬을 연속 공정으로 스케일업하는 그림이 언급됩니다. 연속 공정의 의미는 이겁니다. 파일럿에서 양산으로 갈 때 원가를 떨어뜨리는 핵심이 됩니다. 품질 균일성 관리가 쉬워질수록 고객사 인증이 빨라집니다. 결국 전고체 양산이 열릴 때 공급망에서 먼저 레퍼런스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 SDI와의 협력 가능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삼성 SDI는 전고체를 준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고체 전해질과 계면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즉 삼성 SDI 관점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밸류체인에서 원료 리스크를 줄이는 국내 파트너,
황화물로 갈수록 중요해지는 원료 내재화 카드. 다만 여기서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합니다. 현재 공개 자료만으로 삼성 SDI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특정 계약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나리오로만 말씀드립니다. 원료회사 인수는 보통 더 보수적으로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품질 인증이 안 되면 원료는 그냥 재고가 됩니다. 인증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협상력이 원료회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회사 인수 타이밍은 대부분 이렇게 갑니다. 첫 번째, 전략적 지분 투자나 조인트 벤처로 옵션을 먼저 잡습니다. 두 번째, 고객사 인증과 반복 발주가 확인되면 확대를 검토합니다. 세 번째, 공급망이 과정 구조로 굳어지기 전에 락인을 시도합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이 프레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전형적으로 실적이 커지기 전에는 기대감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전고체로 보실 때는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단계를 보셔야 합니다. 샘플 납품과 고객사 테스트 단계, 파일럿 공급과 인증 단계, 반복 발주와 증설 단계. 이 중 어디까지 진입했는지가 밸류에이션의 구간을 가릅니다. WCP는 전고체로 가는 과정에서 삼성 SDI가 필요로 하는 마코팅, 필름 기반의 공정 파트너로 엮일 수 있는 축이고 장기 협력 논의 신호가 이미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황화물 전고체가 커질수록 병목이 되는 황화리튬 원료 축에서 국내 공급망 카드가 될 수 있고 연속 공정 스케일업 스토리가 리포트로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전고체를 공식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결국 승부는 양산 수율과 공급망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매출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은 CIS입니다.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한 흐름이 뭐였습니까? 전기차가 잠깐 쉬어도 배터리는 끝나지 않는다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진짜 돈은 전기차보다 더 먼저 에너지 저장 장치로 움직이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실적은 완성품보다 장비에서 먼저 찍히는 구간이 온다는 겁니다. 전고체 에너지 저장 장치든 결국 공장이 바뀌어야 하고 공장이 바뀌면 라인이 바뀌고 라인이 바뀌면 장비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CIS를 꺼내는 겁니다. CIS는 배터리 전극 공정 장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 배터리 셀의 앞단, 그러니까 전극을 만들고 코팅하고 압착하고 건취시키는 구간에서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왜 전고체와 연결되느냐? 전고체는 소재 혁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정 혁명입니다. 공정이 바뀌면 기존 장비를 그대로 못 쓰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때 장비 회사의 레버리지가 터집니다. CIS의 제품 경쟁력은 전극 공정에서 설명이 끝납니다. 전극 공정은 배터리 수율과 원가를 동시에 좌우하는 구간입니다. 특히 코팅과 건조, 그리고 압착은 병목이 자주 생기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가장 민감하게 보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건식 공정입니다. 건식 공정은 긴 건조 과정 자체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시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장 건설비와 생산 속도를 동시에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CIS가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레이저 건조 쪽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 SFA와 함께 레이저 기반 건조 기술을 개발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건조가 바뀌면 코팅 라인 전체가 다시 짜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전고체 상용화는 소재 뉴스로 시작하지만 돈은 장비 발주로 먼저 찍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투자자가 가장 궁금한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CIS는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느냐? CIS는 2차 전지 장비 매출 기반이 이미 있는 회사로 평가되며 2024년 실적이 매출 5,085억 원, 영업이익 593억 원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숫자가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전고체가 먼 미래여도 CIS는 현재 장비 사이클에서 실적을 만들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은 어떻게 보느냐? 장비 회사에서 협력은 말이 아니라 납품과 발주로 확인됩니다. 과거에 CIS가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 얼티엄셀즈의 전극 공정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요지의 공시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트랙 레코드는 결국 다음 수주를 여는 문이 됩니다. 자, 이제 언제 터지느냐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는 트리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파일럿 라인 발주입니다. 전고체는 파일럿 라인이 돈을 쓰기 시작할 때 장비가 먼저 들어갑니다. 여기서 핵심 신호는 파일럿 라인 증설, 장비 발주, 공급 계약 공시입니다. 둘째, 건식 공정 채택 신호입니다. 건식 공정은 한번 채택되면 라인 구조가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장비 회사가 단순 납품이 아니라 플랫폼 공급자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셋째, 북미 공장 업그레이드 사이클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가 커질수록 북미에서 라인 증설과 전환 투자가 같이 돌아갑니다. 이때 전국 공정 장비는 가장 먼저 발주가 붙는 축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CIS는 전고체와 에너지 저장 장치가 겹치는 장비 레버리지 축입니다. 전고체는 꿈이 아니라 공장으로 들어오는 기술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는 수요가 숫자로 찍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둘이 겹치는 지점에서 장비는 실적이 먼저 찍히는 구간이 나옵니다. 전고체 대박주는 완성품이 아니라 공정의 병목을 푸는 장비에서
먼저 터질 수 있습니다. 그 대표 축으로 CIS를 보셔야 합니다. 특히 AI 반도체와 로봇 산업에 동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참고하시라고 전달드린 종목들이 앞으로 배터리 시장을 바꿀 핵심 종목들입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 잘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셨는데도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주식 콜인원에서 운영하는 실시간 급등주 포착방입니다. 장중에 급등 가능성 높은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현재 주식 콜인원 구독자분들은 전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실제 성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착방에서 잡은 종목들 단타 목표 적중률이 80에서 85%예요. 10종목 포착하면 8종목은 수익 나는 겁니다. 그리고 월간 목표 상승률 120%를 위해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착된 종목 중에서 작년 25년도 상승률 탑4 보여드리면 로보티즈 포착가 대비 520%, 원익홀딩스 420%, 휴림로봇 360%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포착 사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사마알미늄, 남선알미늄 포착되었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보면 1시 55분에 포착이 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시 55분 가격 6,790원 보이시죠? 5분 뒤에 7,860원으로 약 12% 급등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에서 알림이 뜨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 사마알미늄 종목도 오전 9시 25분에 포착이 되었고 34,900원에 포착되었습니다. 약 5분 뒤 39,300원으로 13% 급등한 게 확인이 됩니다. 포착된 가격에 매수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 종목만 더 보면 BGF 에코머티리얼즈라는 종목도 9시 15분에 포착이 되었죠. 9시 5분에 5,430원, 10분 뒤 6,520원으로 13% 급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에서 나오는 시그널만 따라해도 충분히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텔레그램에서 어떤 종목이 포착되는지, 실제로 상승 나오는지 그거 먼저 지켜보시면서 실력 검증부터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동전쟁 이슈로 한 곳에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참고로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검색식을 현재 이 텔레그램에 연결해서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라고 보이죠?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적중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에 참여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현재 영상 댓글창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링크를 누르시고 이용하실 혜택을 모든 이벤트 참여에 체크해 주시고요. 받아보실 번호 써주시고 동의함 체크해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실제 3초도 안 걸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